IPv6 전환 기술인데 이 전환 기술은 뭐냐면 어쨌거나 IPv4하고 IPv6가 혼용돼서 사용되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의 변환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여기도 세 가지죠. 듀얼 스택, 그다음에 터널링, 주소 변환인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용어는 나온 적 있어. 용어는 이런 듀얼 스택 같은 용어는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용어랑 그다음에 종류 잘 기억해 두시고요. 종류나 이렇게 이름, 용어 이런 거 정말 잘 나오니까. 자, 듀얼 스택은 뭐냐면 원래 스택은 뭐냐면요. 스택은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스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OSI 7 레이어도 스택이고 TCP/IP도 이렇게 스택인 거야. 왜 스택이냐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스택처럼 보이는 거죠. 스택처럼 보이는 건데 듀얼 스택은 뭐냐? 원래는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싱글 스택을 사용해야 되는데 듀얼 스택은 둘 다 이렇게 두 개 다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 다 있는 거야. IPv4용, IPv6용 있는 거죠. 비용은 증가하죠. 비용은 증가하는데 어쨌거나 누가 들어와도 IPv4가 들어오면 IPv4를 사용하고 IPv6가 들어오면 IPv6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요게 듀얼 스택이야.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애들이 다 이걸 갖고 있어야 되니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자, 터널링은 뭐냐면요. 터널링은 뭐냐면 터널링은 그런 거죠. 터널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터널링은 정말 용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터널링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원래 이렇게 있어요. IPv6 패키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앞에 헤더를 IPv4 헤더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IPv4 패킷이에요? IPv6 패킷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 내용은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터널이냐면 우리가 실제 그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왜냐면 겉에가 있는 게 있고 그 안에 터널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터널 안에 있는 건 IPv6인 거예요. 그리고 터널은 IPv4인 거죠. 됐어요? 이렇게 보는 거야. 터널링. 자, 주소 변환인데요. NAT 아시죠? NAT 아시죠? NAT랑 동일한 기술이야. 어드레스 테이블. AT라고 할게. AT라고 할게. 어드레스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IPv4하고 IPv6를 이렇게 변환해줘. 그래서 나갈 땐 IPv6가 되고 들어올 땐 IPv4로 변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환되는 거죠. 변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갈 때, 올 때. 그러니까 프라이빗 IP, 퍼블릭 IP처럼 갈 때, 올 때처럼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테이블만 있으면 돼. 그 매칭 테이블만 있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 패킷을 알고 있는데,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응답을 알고 있는데. 자, 캐스트 갈게. 캐스트를 가자. 자, 애니캐스트 설명하려고 애니캐스트의 별표 하세요. 애니캐스트 설명하려고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설명해야 돼. 자, 브로드캐스트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다 뿌리는 거죠. 다. 이게 이제 브로드캐스트인 거고요. 다 뿌리는 거죠. 맞아요? 다 뿌리는 거죠. 자, 그리고 유니캐스트는 1대1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1대1로. 이렇게 1대1로 뿌리는 거죠. 자, 멀티캐스트는 지금 싱글로 보내고 라우터에서 복사해서 이렇게 보내죠. 이게 뭐라고? 이게 멀티캐스트라고. 자, 보세요. 애니캐스트는 얘랑 똑같아. 이렇게 똑같은 구조야. 똑같은 구조인데 이 중에 하나만 사용해. 어떨 땐 하나, 어떨 땐 여기, 어떨 땐 여기 인 거야. 유니캐스트랑 결이 틀려. 유니캐스트 딱 정해져 있잖아. 결이 틀려. 유니캐스트랑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그냥 가장 가까운 놈.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정리됐어요? 정리됐어요. 요거야. 이제 요거 나오면 더 이상 안 해. 그냥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애니캐스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될 것 같고.
그래서 IPv6 주소 공간 보시면요. 주소 공간 보시면 요거 32비트에서 128비트로 2에 32승에서 2에 128승으로 그리고 IoT로 인해 그래서 여기 아마 잘못 나와 있을 텐데 요거 수정하세요. 8비트 내 부분이야. 8비트 내부분 10진수야. 8비트 내부분 10진수. 자, 16비트씩 8부분 16진수야. 16비트씩 8부분 16진수야. 더 틀리죠? 자, 10진수, 16진수. 요거는 다 이해하시죠? 풍부한 자원. 128비트가 됐어요. 자성 주소 할당했죠. 보안 강화됐죠. 이동성 가지고 있죠. 아까 설명드린 거. 그래서 포트들이 있는데 요 포트는 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포트가 뭐야? 포트가 뭐야? 그쵸. 어떤 내가 만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막 떠 있는데 패킷을 받았는데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통로인 거잖아요. 그죠? 써 있네요. 가상의 논리적 통신 연결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포트 번호라고 하죠. 이 포트 번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매일 한 번씩 외워요. 딱 외우면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외워요.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 5분만 투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 이렇게 또 투자해가지고 외우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SIP 별표할까요? SIP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SIP. 자, 일단 얘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고요. 얘 하는 역할이 뭐야? 멀티미디어 세션 뭔지 아시죠? 세션의 생성, 수정, 종료. 생성, 수정, 종료. 예를 들어서 끊기면 재연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끊기면 재연결, 세션, 멀티미디어가 뭐냐면 동영상 같은 애들. 자, 얘는요.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요. SIP URL을 사용해요. SIP URL을 사용해요. 이게 이제 비슷한 얘가 뭐냐면 기존에 다 IP 주소로 돼 있는데 얘는 그냥 SIP URL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뭐랑 비슷하냐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자, 기존에는 송금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계좌번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카카오톡이 다 뒤집어 엎었어요. 왜냐면 내가 내 친구 아이디만 선택하면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됐잖아. 그런 개념인 거야. 그런 식으로 된 거고. 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플리케이션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터넷 전화나 화상회의 같은데 사용된다고 멀티미디어 이용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 계층 정말 중요하니까 네트워크 계층을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IP잖아요. IP를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 IP를 알려면 일단 패킷 교환, 그러니까 패킷 스위칭이랑 서킷 스위칭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요거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온 적 있어요. 서킷 스위칭이랑 패킷 스위칭이 있어요.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이 있어요. 이거는 네트워크의 기초 지식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패킷인데 예전에 이제 서킷 사용했어요. 서킷은 뭐냐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연결된 걸 얘기해요. 1대1로 이렇게 연결된 걸 얘기해요.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연결된 거. 얘는 속도가 당연히 빠를 거고 안전할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은 증가하겠죠. 뭐가 있었냐면 PSTN이 있었어요. PSTN 전화망이 있었고요. 아니면 뭐가 있었냐면 3G 네트워크에서 통화할 때 3G 네트워크에서 통화할 때 우리가 이거 3G 스마트폰으로 통화할 때 서킷 스위칭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요, 뭘로 바뀌었어? 이걸로 바뀌었어. 패킷 스위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전송할 때 이렇게 패킷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킷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불러? 패킷으로 바뀌었죠. 패킷. 그래서 패킷 스위칭인 거예요. 사실은 1대1이 아니라 얘는 1대1의 개념인데 얘는 n-n의 개념인 거죠. 속도는 사실 이렇게 보장받을 수 없어요. 속도는 보장받을 수 없고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고 맞아요? 비용 어때요? 비용은 감소하죠. 맞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얘는 이렇게 공유된 네트워크잖아요. 얘는 이제 공유된 네트워크니까. 요새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망 중립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애들. 우리나라에서 떼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내. 물론 세금 같은 거 내게 있는데 지금 네트워크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게 돼가지고 지금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안 내. 그런 거야. 그래서 망 중립성을 없애자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지키자 뭐 그런 것도 있어. 사실은 사실 타당한 그냥 애매모호한 문제인 거야 그런 것들이. 너무 오픈돼 있죠. 자, 어디서 사용해? 이게 이제 진정한 컴퓨터 네트워크죠. 컴퓨터 네트워크. 얘는 이제 포지에서 전화할 때는 사실은 LTE를 통해서 하거든요. 이런 거. 지금 그러니까 포지 전화할 때는 3G 할 때는 그 서킷 스위칭 사용했는데 사실은 VoLTE라고 그래가지고 패킷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가 없어.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화는 3G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면 전화 뜰 때 LTE로 뜨면 패킷으로 쓰는 거고 3G로 뜨면 그 서킷으로 쓰는 거야. 서킷이 훨씬 좋아. 전화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야. 자, 그리고 지금 보면 패킷 분할 조립 아시겠죠? 프레멘테이션 일어나죠? 기억나죠? 프레멘테이션. 그리고 비신뢰 비연결 맞죠? 비신뢰 비연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기억해 두세요. 비신뢰. 왜 비신뢰냐면 베스트 에포트니까. 비연결. 연결을 맺지 않아요. 그리고 보낸 정보가 제대로 갔는지 보장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해줘? TCP가 해줘요. 여기 있는 상위 계층에서 해주는 거죠. 얘는 절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ICMP 나왔네요. ICMP. 저번에 아까 제가 한다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컨트롤 메시지냐면 이런 것들. 지금 컴퓨터상의 어떤 그 오류 메시지 같은 것들. 내가 A에서 B로 전송하려고 하는데 그 전송하려는 곳이 만약에 내가 그 서비스가 뭐 이렇게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죽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중간에 좀 적게 보내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핑을 언제 써요? 핑?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거는 상대방의 PC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뭐 그런 거 할 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컨트롤 메시지인 거야. 그게 컨트롤 메시지인 거죠. 자, 그래서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내부 구조를 파헤쳐 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툴은 핑 기억나시죠? 핑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용도는 언제 쓰냐면 트레이스 RT하고 트레이스 라우터에 써요. 트레이스 RT하고 트레이스 라우터인데 트레이스 RT하고 트레이스 라우터는 왜 둘 다 썼냐면 하나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거고 하나는 리눅스에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숙제는 뭘까요? 한번 사용해보자.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 한 번 사용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 한 번 사용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 그러면 ICMP를 사용해서 트레이스 RT, 트레이스 라우트가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고 소스가 이렇게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라우터들이 이렇게 중간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가 끊겼어. 네트워크가 끊겼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 트레이스 RT를 여기서 딱 실행시키면 ICMP를 여기 이렇게 보내. 그리고 응답이 와. 그럼 된 거야.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고 다시 응답이 와.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끊겼으면은 여기서 다시 오니까 여기서 끊긴 걸 알 수 있어요. 뭐 사용한다고? 시험에 나왔던 거야. 트레이스 RT에서 사용하는 건 뭐야? 중간에 어떤 네트워크가 끊겼는지를 알려주는데 뭐 사용하는 게 뭐야? ICMP야. 그 오류 메시지를 보고 ICMP가 뭐야? 그 오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놈이야. 그 오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놈이라고. 핑에서 사용되는 오류 메시지 전달해주는 놈이라고. 맞아요? 자 그러면 타입이 있고 코드가 있고 책섬이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책섬 데이터는 우리가 볼 필요 없는 놈이잖아. 그죠? 그죠? 자 그래서 타입 별표할까요? 타입 별표할까요? 타입 별표할까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가 지금 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자 여기서 보면 에코 리플라이하고 에코 리퀘스트하고 에코 리플라이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야? 에코 리퀘스트하고 에코 리플라이. 이거는 핑. 얘하고 얘는 핑에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야. 핑에서 사용하는 거야. 핑. 에코 리퀘스트, 에코 리플라이. 그래서 다른 말로 ICMP 리퀘스트, ICMP 리플라이 다 같은 말이야. 됐어요? 에코 리퀘스트, 에코 리플라이, ICMP 리퀘스트, ICMP 리플라이 다 핑이야. 핑. 됐어요? 자 그리고 소스 컨치는 뭐냐면 소스 컨치는 그런 거예요. 지금 막 대량의 패킷을 보내가지고 중간에서 애가 갑자기 너무 혼잡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좀 줄여줘. 보내는 거 좀 줄여줘. 너무 많이 보내고 있잖아. 그런 메시지 보낼 때 쓰는 거야. 자, 타임 익시드는 뭐냐면 아까 TTL 기억나죠? TTL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10을 설정했으면 10 라우터 10개를 다 지나간 거야. 끝난 거죠. 그때 타임 익시드 됐다고, 끝났다고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다이렉트는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리다이렉트 별표할까요? 리다이렉트는 별표하세요. 이거는 스니핑을 하기 위해 사용돼. 스니핑이 뭐예요? 도청이잖아요. 도청을 하기 위해 사용돼. 근데 그러니까 ICMP 리다이렉트가 이따가 또 할 건데 잠깐 설명드리면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내가 라우팅 테이블을 봤더니 너 다른 쪽으로 보내는 게 좋겠어. 다른 라우터로 보내는 게 좋겠어라고 보내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거는. 나 그 호스트 안 갖고 있으니까 다른 애한테 보내. 내가 봤더니 B한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리다이렉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악용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제 공격자인데 나 그거 갖고 있어. 나한테 보내. 나 갖고 있어 그거. 그다음에 받은 다음에 도청하고 릴레이하는 거 이렇게. 포워딩 릴레이하는 거죠 이렇게. 릴레이 안 하면 안 돼. 릴레이 안 하면 단박에 알아채니까 받아서 보고 릴레이 하는 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니핑 하는 거예요. 스니핑. 저거 별표.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야. 그 애들이. 그러니까 상대편 PC가 예를 들어서 웹서버였는데 딱 보냈는데 죽은 거지.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 하다고 메시지가 오는 거죠. 됐어요? 이런 거죠. 그리고 코드는 각 타입별 세부적인 값인데 의미 없고 책섬도 의미 없고 책섬 이제 알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데이터는 그러니까 ICMP를 통해 보내는 데이터인데 의미 없고, 그죠? 의미 없고. 자, 그래서 볼까요?
자, 에코 리퀘스트예요. 에코 리퀘스트는 ICMP 리퀘스트라고도 하는데 핑인 거죠. 핑. 그래서 보내고 리플라이 받으면 아, 수신 측은 살아있구나. 데이터를 잘 도착했구나. 뭐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ICMP Destination Unreachable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목적지에 보내지 못했거나 중간에서 멈췄거나 아니면 목적지가 사라졌거나 죽었거나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식인 거고, 그 다음에 ICMP 리다이렉트 뭐에 사용한다고요? 스니핑에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스니핑에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기억나시죠? 자, ICMP time exceed 뭐라고? TTL 기억나시죠? TTL. 그래서 TTL이 0이 된 시점에서 보내주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A에게 보내주는 구조인 거죠. TTL. 자, 그리고 소스 컨치. 지금 보면 네트워크가 광대역이 있고 그러니까 고속 있고 저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몰리면 사실 더 이상 못 가니까, 자, 노드에서 다량의 패킷 전송했는데 더 이상 병목 형사 발생해서 소스 컨치 좀 줄여주세요. 너무 많아요. 좀 줄여주세요. 나는 메시지인 거죠. 맞아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자, IGMP. 자, 그룹 매니지먼트예요. 그룹 매니지먼트가 어떤 그룹이야? 멀티캐스트 그룹이에요. 멀티캐스트 그룹. 어디에 사용한다고? IPTV. 뭐도 있다고? TTL도 있다고. 이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헷갈리면 안 돼. IPTV를 소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를 보내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마비돼. 필요한 데서 이제 그룹, 그러니까 IGMP 묶여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죠. 맞아요? 그룹에 속하고 그룹에 빠져나가고. 그거 사용하는 거가 IGMP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IGMP를 잠깐만 다시 보자면, 유니캐스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멀티캐스트 이해하려면 유니캐스트하고 브로드캐스트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멀티캐스트에서 아까 라우터에서 패킷을 복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거 할까요? D클래스 주소 영역을 사용해요. 별표에서 이런 식으로 놓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D클래스 주소 영역을 사용해요. 이때 사용하는 거야. 이때. D클래스 주소 영역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해요. 이때. 됐어요? 이때.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한 건 많이 설명 안 할게요. ARP 뭐라고?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거고, P2P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목적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라우터를 통하지 않고는 목적지로 갈 수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엔드 투 엔드하고 피어 투 피어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용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P2P를 그러니까 노드 투 노드 아니면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노드 투 노드,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 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ARP를 뭔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요거를 굳이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얘기들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야. 빨간색은. 근데 파란색만 우리가 기억할까요? 일단 그 자신의 컴퓨터 안에 그 ARP 모듈이 있어요. ARP 모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RP 어떤 그 주소들을 관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P하고 맥 주소를 관리해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ARP 캐시는 뭐냐면, 그러니까 ARP 모듈이 하는 역할이 실제 ARP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P 주고 맥 얻고, IP 주고 맥 얻고. 근데 매번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ARP 캐시 내에 그걸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해 놓으면 한 번 했던 애들은 내가 저장해 놓은 걸 쓰면 되니까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그 ARP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내에 ARP 테이블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이런 거. ARP 캐시 같은 거 물어보는 거. 캐시 같은 거. ARP 캐시 같은 거를 물어볼 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듈이 하고 테이블에 정리하고 캐시 존재하고. 됐어요? 자, 그리고 RARP는 맥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주죠. 어디서? P2P에서. 어디서 사용돼요? 뭐 라우터 같은 데서. 내가 맥 주소를 이용해서 IP 주소 같은 것들을 얻고 싶을 때 라우터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라우터. 그래서 지금 보시면 ARP는 IP를 이용해서 맥 주소를 얻어내는 건데 ARP 리퀘스트하고 ARP 리플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리퀘스트는 브로드캐스트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리플라이는 유닛캐스트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캐스트 개념 아시죠? 캐스트 개념 아실 거고. 자, 그러면 ARP에 뭐가 있어요? 자, 하드웨어 타입, 그 다음에 프로토콜 타입,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외워야 할 것과 외우지 않아도 될 것을 이제 구분을 할 건데요. 자, 뒤에 있는 거 할게요. 됐어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볼 건데 볼까요? 자, 다 외울 수 없으면 뭐라고요? 빨간색으로 된 것만이라도 우리가 외우자라고 했어요. 외우자. 자, 지금 보세요. 자, HRD는 그 하드웨어 타입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제 전송하려고 하는 건데 물리 계층의 네트워크 유형인데 이더넷 아시죠? 이더넷을 할 건지 아니면 IEEE 802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IEEE 802.3으로 할 건지 아니면 IEEE 802.5 같은 것들을 할 건지 802.5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수업 거기 그 테이블 보면은 802.5도 있었어요. 그런 거. 그리고 프레임 릴레이하고 ATM은요. 프레임 릴레이하고 ATM이랑 요 ATM은요. 다 웬에 사용하는 거예요. 웬에 사용하는 거고요. 웬. 하나 더 말씀드리면 X.25도 마찬가지예요. X.25하고 프레임 릴레이하고 그 다음에 ATM. 그러니까 X.25의 단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프레임 릴레이가 나오고 프레임 릴레이의 단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ATM이 나온 거예요. ATM. 자, 직렬 연결한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직렬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통신하려고 하는 거고 아주 옛날에 사용했던 거고 18번은 광 채널인지 광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HDLC는 뭐냐면요. HDLC는 뭐냐면 이런 것들 요거 1대1이나 1대 다로 연결된 환경에서 내가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거 HDLC. 자, HDLC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SDLC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SDLC를 개선하기 위해 나왔어요. 됐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한 어떤 감은 있는데 나중에 그 HDLC하고 SDLC는 또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컴퓨터 일반에서 데이터 통신에서 할 거예요. 또 볼 거예요. 뭐 이렇게 자세히 보진 않을 건데 도대체 왜 어디다 써먹는지 왜 존재하는지 저놈이 왜 존재하는지 자, 그리고 PRO는 프로토콜 타입인데 IPv4인지 IPv6인지
자, HLN은요, 요거 맥주소의 길이, 맥주소의 값, PLN은 프로토콜 타입, IPv4의 길이, IPv4의 길이, 그렇죠? 맥주소 6인 거 아시죠? 그리고 얘 6바이트니까 얘는 4바이트니까 4, 맞죠? 그리고 OP의 별표할까요? OP의 별표할까요? OP 코드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비싼 개념이에요. OP 코드 오퍼레이션 어떤 오퍼레이션 할 거냐? ARP 리퀘스트 할 거냐? ARP 리플라이 할 거냐? RARP 리퀘스트 할 거냐? RARP 리플라이 할 거냐?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필요 없어. 송신자 맥, 수신자 IP, 수신자 맥, 수신자 IP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죠. 됐죠?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RARP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소 테이블, ARP 테이블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런 그 IP 주소 확인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디스크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디스크가 없는 경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네트워크 보안에서요. 네트워크 기반 공격이 있거든요. 시험 문제가 다발. 별표 5개. 이거 싹 다 이해해요. 싹 다. 이거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싹 다 이해하셔야 돼요. 싹 다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도스가 뭐라고요? 도스가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 서비스가 뭐냐면 뭐 웹 서비스, FTP 서비스, 뭐 이메일 서비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용 상태가 안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도스 종류에는 취약점 공격형이 있고 자원 고갈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 고갈형은 뭐냐면 막 때리는 거야. 그냥 핑을 막 때리고 UDP를 막 때려가지고 별거 그냥 막 때려.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괴롭히는 거고, 취약점은 뭔가 TCP의 문제나 그런 것들을 괴롭혀가지고 막 부하를 주는 거예요. 취약점과 자원 고갈이 있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다음 중 취약점 공격형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자원 고갈형이 아닌 것은. 아직 나온 적은 없어.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모의고사에서 잘 내고 있어요. 자, 발전 어떻게 했다고? DDoS로 발전하고 DRDoS로 발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취약점이에요. 취약점의 별표. 취약점에는 자,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보잉크하고 봉크하고 티어드롭이 있는데 얘는 어떤 취약점이냐면 TCP가 뭘 갖고 있어요? 시퀀스 넘버 순서 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작하는 거야.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TCP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TCP에서 시퀀스 번호가 왜 필요하죠? TCP에서 시퀀스 번호, 순서 번호가 왜 필요하죠? 그렇죠. 패킷을 쪼갰는데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야지 잘 들어왔는지, 더 필요한 게 없는지, 중간에 빠진 게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게 시퀀스, 순서 번호의 요청이야. 만약에 중간에 잘못됐으면 다시 재요청과 수정을 해. 요게 부하인 거지. 그러니까 잘못 보내는 거야. 중간에서 잘못 보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재요청하고 계속 수정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원을 고갈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응? 시퀀스 번호를 조작해서 어떻게 조작해? 봉크 처음부터 시퀀스 넘버를 같이 보내. 근데 너무 간파되기 쉽잖아. 그러니까 중간부터 같게 보내. 그리고 티어드롭은 겹쳐. 시퀀스 넘버를 겹쳐서 보내. 그렇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전송과 조합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시퀀스 넘버를 받아가지고 재전송이나 어떤 조합을 해야 되는데 시퀀스 넘버를 속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어떤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패킷은 무시하고 버리면 되는 거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하실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드롭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이 통신하기 위한 어떤 프로토콜을 개발했는데 거기에서 씬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거기서 씬의 시퀀스 넘버, 씬의 순서 번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뭐라고 부른다? 신드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근데 왜 뜬금없이 넣냐면 그러니까 이런 류의 공격이 너무나도 많은데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한전의 지분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뜬금없이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에 뜬금없이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헷갈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공격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가 어떻게 나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보잉크 같은 경우에 은행의 번호표 조작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번호표를 원래 0부터 순서대로, 그러니까 1부터 순서대로 갖고 있는데 맞죠? 갑자기 동일한 거 갖고 오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누구부터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거고요. 맞죠? 요거 맞죠? 요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티어드롭은 지금 보세요. 정상적인 패킷이라면 이렇게 끊어져서 와야 되는데 지금 티어드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패킷의 시퀀스 넘버하고 공격 패킷의 시퀀스 넘버가 틀려요. 겹친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티어드롭은 뭐라고요? 중첩, 겹친다. 봉크는 처음부터 갖게 하는 거고 보잉크는 중간부터 갖게 하는 거고 요 용어 기억할까요? inconsistent fragmentation 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냥 프로그멘테이션이 더 통칭하는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고정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inconsistent는 뭐냐면 consistent는 원래 프로그멘테이션 어떤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순서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inconsistent하다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공격이라는 거고. 자, 랜드 시험 문제 나왔어요. 랜드는 뭐라고 그럴까? 랜드는 좀 간단해요. 랜드는 IP 주소하고 목적 주소를 같이 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가 같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것처럼 내가 패킷을 받았어. 근데 소스 IP가 나야.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핑퐁 현상이 발생해.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핑퐁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야. 맞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IP 주소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요. 포트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그냥 방화벽에서 차단시키면 돼. 방화벽에서 어떻게 차단해?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를 그냥 차단시키면 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보안 장비의 역사를 설명드릴게요. 보안 장비의 역사. 지금 보안 장비가 뜬금없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거든. 이따가 IPS도 나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안 장비를 좀 알아야 돼. 보안 장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갈게요. 자, 방화벽 갈게요. 방화벽부터 시작해요. 방화벽이죠. 얘는 파이어월인 거고요. 그리고 IDS가 나와요. IDS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IPS가 나와요. 그 다음에 DPI가 나와요. 요게 최신 기술이에요. 최신 기술이에요.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온 적 있어요. DPI.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온 적 있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보세요. 방화벽은
원래는 처음에는 4계층 정보였거든요. 4계층 정보만 이용했다가 지금은 7계층 정보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4계층 정보가 뭐냐면 옛날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4계층 정보가 뭐냐면 IP 정보하고 포트 정보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ACL을 만드는 거예요. ACL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1.1.1은 허용, allow, 허용. 예를 들어서 2.2.2.2는 deny, deny 하는 거 이렇게. 80번 포트는 allow, 500번 포트는 deny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이제 처음에 개발된 거야, 방화벽. 근데 이걸로 좀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좀 이렇게 패시브하긴 하지만 뭔가 수동적이긴 하지만 7계층 정보를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에요.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에요. 디텍션 하는 거, 디텍션 하는 거, 디텍션 하는 거죠. 디텍션 하는 거죠. 얘는 프리벤션. 그래서 7계층 정보가 뭐냐면 그러니까 페이로드 정보잖아요. 페이로드 정보인데요. 페이로드 정보인데요. 일단 보세요. 일단 어떤 웜이나 바이러스는 특정한 문자열을 가져요. 분석하면 특정 문자가 가져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그너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보면은 요렇게 IDS 장비가 있으면 패킷을 검사하는 거죠. 패킷을 이렇게 쭉 검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그너처가 예를 들어서 AA, BB가 이렇게 있으면 패킷의 페이로드를 검사해서 AA, BB랑 매칭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칭이 되면 그 패킷은 버려야죠. 맞나요? 이런 식의 동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오용 탐지하고요, 이상 탐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용 탐지는 방금 말씀드린 거로 탐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씬 패킷이 초당 100개 이상 들어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근데 정상인 거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IDS로 오잖아요. IDS는 액티브예요. 액티브. 보세요. 디텍션이 뭐예요? 그렇죠. 프리벤션이 뭐예요? 프리벤션이 뭐냐면 앞에 프리는 미리 한다는 거야. 미리 막는 거죠. 미리 막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액티브예요. 미리 막는 거예요. 미리 막는 건데 잘 동작하지 않아요. 미리 막을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미리 막을 수 없어요. 만약에 미리 막을 수 있으면 정상적인 패킷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온 건 DPI는 뭐냐면 뭔가 얘도 이제 7계층이긴 한데 얘는 이제 7계층이긴 한데 분석까지 들어가요. 분석까지. 이게 분석이 포인트예요. 분석이 포인트인 거죠. 뭔가 내가 그러니까 패킷을 이렇게 바로 보내지 않고 모아놨다가 분석한 다음에 그 패킷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냥 패킷을 모아서 처리해야 되니까, 모아서 분석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게 최신 기술인 거예요, 이게. 자, 다시 원점으로 갈게요. 방화벽이 어떻게 막는다고? 그럼 이제 방화벽이 요거를 막을 수 있겠죠? 보세요. 방화벽이 막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IP 정보 보니까, 방화벽이 IP 정보를 보고 나서요. IP 정보를 보고 나서, SIP하고 DIP가 같으면, 드롭하자. 이게 이제 방화벽 규칙이거든요. 방화벽 규칙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후의 얘기는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